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과의 전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의 해병대 사령관을 그 펜타곤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지 뭐 뻔하죠. 그리고 미 의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보고하라 전쟁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지금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보는 게 맞고요. 그 지금 그 전시 작전권 환수 못하게 환수 불가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미 의회가 한국 내 대북권 원 발동을 지금 검토에 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미 의회 한미일 협력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내 친중 정권 갈아엎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친중 이재명이 때문에 미국의 유학은 다 가게 생겼다.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 예약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중국의 간첩으로 보고서 그냥 못 들어오게 틀어막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때문에 못 가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정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한국의 친미 반중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으면은 유학생들은 뭐 미국에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친중 반미 친민주당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는 1차 부도됐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뭐 최종 부도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중앙일보가 1차 부도 처리 났다고 하는데 어제 기사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종 부도 처리됐대요. 그러면 JTBC도 1차 부도 났으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최종 부도 나겠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금줄을 끊어가지고 친중 언론사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언론사에는 투자도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국방비를 제일 먼저 GDP 대비 5%까지 즉시 인상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한국이 뭐 이렇게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하면서 한국도 같이 때리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양심 고백을 했는데 선거 결과 조작 가능하다. 이번에도 조작했고 앞전에도 뭐 조작했고 계속 그 조작을 했다고 하네요. 선거가 끝나면 아예 아무도 손 못 대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조작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할 때, 사전 투표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없으면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킹하고 중놈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장난질 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직자가 중앙선관위 직원들하고 이 해외 야유회를 가는데 거기 같이 출장 가는데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선관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지금 드러나 버린 거고, 지금 그렇게 되면 저기 2025년 대선도 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24년도에 총선도 이 선관위가 민주당하고 짜고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로 하고요. 자,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2018년 뭐 3월, 4월 뭐 그때는 2월, 3월 뭐 그때는 요 판다 탈도 쓰고 슈퍼맨 뭐 이게 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좀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뭐 한 8년 지나니까 반중 여론이 거의 뭐 한 80% 이상 되는데, 저는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다 던졌고, 그 결과 반 친중 이꼴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친중 이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미지가 퍼졌고 반중 여론이 80% 이상 퍼졌습니다. 저는 뭐 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북한 무너뜨리려고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사가지고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방송 후원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6월 25일부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6.25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이 저희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시면요 16만 2천 원인데 이 수수료 40%가 교보문고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진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저희 쪽에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를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칼라화한 건데 한글과 영어로 저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데도 좋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소중합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부정선거를 지금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는요, 다른 주는 하루면 개표가 끝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개표에 한 달이 걸리고요. 미셸 박스텔 하원 의원도 22일 동안 개표해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자 미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부부도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고 캘리포니아의 거점을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라도, 인천, 충남, 충북, 제주도, 여기가 지금 서해안이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거점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전라도는 친중 친북,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청소하면요, 다음은 이제 한국 청소하러 온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이란을 폭격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란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으며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개입한 나라가 중국 외에 5개가 더 있다고 밝혔는데, 그중 하나는 외국의 동맹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텔시 게버드 미 D&I 국장이 6월 30일 퇴임하면서 미 대선에 개입한 외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공개되면 FBI가 바로 체포에 착수하겠죠.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는 모르겠다. 자, 국제 부정선거 압도적 증거 확보했다. FBI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선관위 주도로 창설된 A웹을 지목을 했습니다. 아마도 A웹이 수사가 들어오면은 중앙선관위, 헌재, 대법원, 공중분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날 06시 42분에 미국의 트럼프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때가 성남시입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부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곧 체포에 착수하겠죠. 미 국무부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수석
저 얘기 뭐지? 디지털 수석 보좌관 수석 부차관보 아따 길다 진짜. 하여튼 그래서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수석 부차관보래. 예. 존 밀스 대령이 뜬금없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대거 주차되어 있는 공항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코리안이라는 저런 마크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한국에 왔다 간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미 대선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대한항공 여객기로 실어 날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뭔가 모르겠지만 체포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존 밀스 대령이 한국에 왔다가 갔어도 그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이거 지금 최종적으로 모든 총괄하는 사람이 존 밀스 대령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어. 아니면 한국에 있어. 그러면 이건 체포가 곧 임박했다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왔다 간 건 아닌데 뜬금없이 코리안 에어로 저 사진을 이렇게 올렸다. 자기 SNS에. 그러면은 그 미 대선에 가짜 투표용지를 대한항공 여객기로 실어 날랐는데 이거 조만간에 체포할 거야.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근데 그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체포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캘리포니아주 청소하면요. 그 캘리포니아하고 바다로 붙어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게 바로 그 캘리포니아 청소되면 한국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를 마두로처럼 납치해가고 2인자를 내세워서 베네수엘라처럼 간접 통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고 해병대가 주둔하고 뭐 그래 되겠죠. 미국은 북한 내 2인자를 앞세워 남한에서 유통되는 노동신문에 남한 전개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첩이 윤석열 대통령을 납치한 것이 되므로 유엔사가 대북한 원을 발령할 명분을 만들어 주겠죠. 전시가 선포되면 간첩죄는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며 무기징역까지 형량은 단심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민노총, 민주당, 뭐 당원들, 정교조, 민원연 등 민주당 외곽 단체들은 모두 체포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안에도 간첩 많을 겁니다. 거기도 많이 체포가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8년 전에 만났던 그 사진을 뜬금없이 자기 SNS에 올려서 이제 한국 손본다는 거죠. 실향민의 딸로 태어난 미셸 박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북한 인권, 반중 반공산주의 친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뭐 7월 초나 뭐 7월 중순경에 부임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 신임 주한미 대사는 북한까지 통치하는 실질적인 한반도 총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주한미 대사 아그레망 벌써 나왔다 이러는데 야 이거 얘들 쫄기는 되게 쫄았나 보네. 미 의회는요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전 정부에다가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서 12월 1일까지 상원과 하원에 각각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도 대북권 원 발동 가능합니다. 12월 1일 이후부터는 미 의회 승인하에 유엔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대북권 원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4년 11월 1일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도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해킹, 여론조작, 선거 개입,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론조작, 선거 개입,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작, 해킹 등을 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국이 전시를 선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전시를 선포할 수 있으나 12월 1일 미 의회에 한국 내 중국 영향력 공작을 보고하고 나면은 마음 놓고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 의회는 이미 CIA, 미 의회 조사국 등으로부터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 공작에 대한 많은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 정부에다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중국, 북한 이 전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미일 삼각 군사 공조를 확립하고 한국과 미국이 친중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올해 3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때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장 잘 되었으며 이재명은 주한미군의 군사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친중 정권을 갈아엎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는 확정적이지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는 중국 및 한국 내 여론 변화 추이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편해졌습니다. 자, 제가 무적 해병 신문을 받아봅니다. 그 정보 수집하려고 뭐 이런 신문도 저희가 받아보고 뭐 정보 수집할 때요 그냥 인터넷만 보는 게 아니고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저희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냥 봅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지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 미국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 초청으로 주일석 한국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본토의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고 뭐 펜타곤도 가고 한 것 같은데 요건 무적 해병식문 1년 구독료가 48,000원인데요. 구독 문의는 국번 없이 1855-0415입니다. 1855-0415. 요 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해병대 관심 있는 분들은 무적 해병식문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일석 사령관이 1일에서 7일까지 방미를 했고요. 미 본토에서 한미 해병대 현안 집중 논의를 했다. 뭐 그리고 한미 해병대는 동맹의 근간이다. 주일석 사령관이 스미스 미 사령관과 펜타곤에서 회동했다. 뭐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해병대 사령관을 공식 초청해가지고 알링턴 한국전쟁 국립묘지 펜타곤 등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이 중국 전제 전략을 상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초청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논의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란의 핵시설 및 지하 동굴 기지 등을 폭격하는 노하우를 가진 중부 이번에 이란 때린 그 중부 사령부의 공군 소장을 미 공군 사령관으로 미 7공군 사령관으로 발령내고 삼성 장군으로 승진시켰으며 주한 미군 부사령관직을 겸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미 7공군 사령관 겸 주한 미군 부사령관을 이 사람을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전쟁남은요 주한 미군 부사령관 겸 미 7공군 사령관이 태평양 공군의 부사령관으로서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 공군기를 모두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한 미군의 공군이 갑자기 전력이 확 세지는 겁니다. 미 공군은 최신 개량형 F-16 30대를 1개 대대로 편제하고 2개 대대를 오산에 배치했습니다. 60대를 배치한 겁니다. 원래 1개 대대는 20대인데 1개 대대를 30대로 편제를 했다는 것도 화력이 1.5배 세지는데 그런 거를 2개를 오산에 배치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게 센 겁니다. 그 F-16도 최신형으로 개량하면 엄청나게 셉니다. 군산 미 공군 기지에 그 F-35A를 상시 배치한다는 기사는 있었으나 훈련하러 간혹 들어오는 것은 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배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미군이 공개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치해도 모른다. 자, 우리 군은 F-35 39대를 청주에 배치하고 있고 20대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군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한국 공군이 F-16 134대를 최신형으로 개량하여 이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전쟁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전 준비 단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AI 모델도 수출 통제했다. 엔스로픽의 최상위 모델 전 세계에서 전격 차단됐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백악관이 글래스윙 참여 기간 가운데 중국과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통신사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뭐 미국 매체들과 일부 한국 언론은 해당 기업이 SK텔레콤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의 통신사들이 계속 중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하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 뭐 2천 몇백만 명인가요? 그 다 탈탈 다 털렸죠. 그게 SK 아닙니까? 자, 중국이 한국 통신사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해킹해서 빼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목줄을 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 자, 스페이스X 한국은 한 주도 못 받았죠. 자,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및 수출 통제에 따라서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핵심 기술을 보호를 위해서 중국, 홍콩, 러시아, 시리아, 레바논 등 적성 국가에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라서 체면상 규제 금지 국가에 넣지는 않았지만 골드만삭스가 임의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취소시켰다. 자, 그리고 미국의 관광비자 외에는 전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예약 사이트가 계속 먹통이 된다. 미국 측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인을 미국 입국 및 미국 첨단 기업의 주식 보유 등을 막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그 인공지능 AI도 못 쓰게 막아버렸고 그 전부 다 이재명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요 책 기획된 내란과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이 두 권을 무조건 사주십시오. 안 받아 좋으니까 여러분 집에 꽂아 놓든지 아니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청년들을 선물을 하든지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한 이희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걸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국방부, CIA, 국무부, 백악관 등에 저희를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AI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 번역 이상해요. 기획된 내란 이걸 그 애매한 뉘앙스를 번역을 못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번역가한테 맡겨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한 권씩 사시면은 교보문고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중도분들도 보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남는 수익금으로 번역 및 영문판 출판을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한 권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이 됐는지, 지금 한국의 체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한눈에 보이십니다. 한눈에 보이시니까 이런 책은 여러분 꼭 좀 사서 보시고 안 보시더라도 다 사주십시오. 손자, 손녀, 뭐 자녀들 아니면 올림픽 공원에 나가실 때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이거 거기 앉아서 보라고 한 권씩 선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에 맨날 그 구호만 외치다가 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거 뭐지? 윤석열 대통령 왜 잡혀갔지? 하고 보다 보면 청년들이 깨어나겠죠. 내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권씩 꼭 사주세요. 쿠팡에도 팔아요. 쿠팡에도. 자, 미국은 한국 내 친중 반미 세력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친중 반미 언론사인 JTBC, 중앙일보 등 계열사들을 붕괴시키고 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 신용평가 기관 등에 압력을 넣고 광고사에 압력 넣어가지고 자금줄 차단하고 보세요 신용 낮추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지. 신용 해당 언론사에 대한 그 신용을 낮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은행이나 여러분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을 낮춰버릴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낮아지는 거죠. 미국은 한국 내 반미 친중 언론사들 및 친중 기업들을 하나씩 이제 다 죽일 겁니다. 한국 내 친중 세력을 이제 친중 기업이 죽어버리면 친중 세력들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를 실시간으로 알아듣는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가 부임하면요 YTN 등 반트럼프 언론들도 이제 손을 볼 겁니다. YTN이 요즘에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악랄하게 묘사를 하는데 조만간에 뒤진다. 자, 중앙일보가요
220억 원 규모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최종 부도 처리됐대요. 야, 어제 나 1차 부도 났다는 걸 봤는데 오늘 최종 부도했어. 그러면 지금 JTBC가 1차 부도 났어. 그럼 다음 주에 JTBC도 최종 부도 처리되겠네. 와, 지금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자, 지금 중국 남부 지역은요, 대규모 홍수 및 우박으로 모두 지금 수장되고 떠내려가고 있고, 우박으로 농작물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9만 8천 개 이상의 댐과 저수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므로 이번 홍수에 대부분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저기서 댐이 터져도 뭐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겠죠. 뭐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국민이 최대한 많이 죽으면 폭동을 안 일으켜서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의도적으로 댐을 터뜨려 가지고 대부분 수장시켜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요, 이 중국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중국이 주한미군 발목구려 북한에 도발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은 내부 불만, 경제 위기 등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작은 전쟁을 하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은 전쟁, 그러니까 대만 침공하는 거는 그거는 중국이 해군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 평양 앞바다와 바레만의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서한만 분지에서 원유를 생산하면 바레만의 원유가 고갈되므로 에너지가 떨어지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국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자, 서한만 분지 여기 원유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먹으려고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계속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중국은 서한만 분지의 원유를 독차지하고 동해로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전쟁으로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중국군이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 중국 해군이 알래스카도 가고 뭐 일본 서부 해안도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 동부 해안도 공격을 하겠죠. 그 한국은 중국 해군과 공군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중국은 에너지 난으로 식량난, 실업난으로 작은 전쟁이 필요하며 지금 대만은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대만은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이 쉽지가 않은데 북한은 육군으로 밀고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종 청소도 할 겸 그 북한을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가 가지고 점령하면 서한만에 원유도 얻을 수 있고 동해로 해군이 진출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느라 대만에 신경을 못 쓰고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얘들이 지금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주도에다가 전부 다 이거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마약 갖다 뿌리고 뭐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고 뭐 온갖 강력 사건.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도가 지금 민주당 도지사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그 제주도를 지금 중국인들한테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돼요. 유사시 한국 해군 기지를 습격을 하고 미 해군 함정이 못 들어오게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제주 4.3 당시 남로당의 제주도 지부가 테러를 일으키고 그 김달삼이가 경찰 군인 선관위 직원들을 죽이고 투표함을 탈취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제주도를 진압하지 못했으면은 그때 1950년 6.25 때 한국이 망했습니다. 후방이 공격당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중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장악해가지고 유사시 한국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제주도에 지금 중국 마약이 대거 퍼지고 있죠. 그 제주도에 그 한국인들 싸그리 다 죽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집이고 뭐 다 가져가는 거지. 자, 2026년 말이 되면요, 지금 중국은 올해 말에 한 3억 명 정도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난, 식량난, 재정난으로 전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힘은 없고 해군력이 안 되니까, 공군이 안 되니까, 북한은 육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의 해병대 사령관을 잠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펜타곤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해체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재명이가 시진핑 회담 참 유익했다.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전쟁기념사업회 교사 연수 일정에 항미 원조. 이게 중국이 그 우리 6.25 때 참전했을 때 이걸 항미 원조라고 하는데, 항미 원조 박물관 간대. 이게 사람들은 이제 중국화 시키는 거죠, 의식을. 그리고 이제 전쟁기념관이 항미 원조 중국 선전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거를 학생들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호국 봉헌의 달 특집 해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경 채용 시험에 왜 중국 해경 역사 문제가 나오는가,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부정선거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선관위 해외 출장 가는데 민주당 직원도 같이 갔대요. 2023년 8월 선관위가 오사카 2박 3일 출장에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같이 갔는데 730만 원을 사용했고,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4박 5일 동안 출장을 함께 갔다. 아니, 캄보디아에 뭐 할 거 있다고 출장합니까? 놀러 간 거지.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출장비 1,54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며, 두 출장 모두 공무국의 출장 규정에 따라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는 이유로 심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김기현 의원이 폭로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대비해서 민주당이 2023년 8월 달에 여기 선관위 직원들한테 가서 따라가서 뒷수발 들고 하인 몸쪽 노릇하면서 선관위에 로비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죠. 그리고 입법 독재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대선한 것도 그것도 지금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영돈 TV 단독으로 6월 3일 지방선거 때 와이파이로 전국 사전투표했다. 현직 선관위 직원이 최초 양심 선언을 했고요. 망분리 선관위 공식 입장은 거짓이다. 통신 없인 사전투표가 절대 불가능하다. 최종 공고 후 전산 데이터 수정은 예사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거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바꾸고 고치고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좌편향이 됐고, 허술한 신분증 확인 절차, 관내 사전투표는 교차 검증 불가능하다. 지문도 이게 소용없고, 그 위조 신분증 갖고도 갈 수가 있고요. 그냥 뭐 투표 가능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신분증도 되고, 무슨 뭐 하여튼 이 신분 확인 절차가 이게 엄청 허술하다 합니다. 선관위 직원의 충격 고백, 선거 시스템 조작 가능하다. 와이파이로 사전투표 운영, 현직 선관위 직원 증언 파장, 특검해야 이재명 대선 투표하면서 총선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앞전에 총선도 지금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선관위 특검하고 선관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 뭐 국정조사 뭐 TF 팀장이라는데 그 사람도 그 친중 아닙니까? 친중. 자, 중국과 미국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주지사를 배출하고 중국인들의 상륙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스파이 행위를 통해서 미국을 붕괴시키고 있다. 중국 통전부의 공작 거점을 지금 확보하는데 부정선거를 이거 썼다는 겁니다.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가까운 상륙 거점이 인천, 경기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제주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사전투표가 불가능하고 선관위의 전산망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폭로했기 때문에 중국과 민주당이 선관위와 짜고 중국인들의 상륙 거점인 서해안 지역에서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한 건 아닌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장이 민주당인데 부산 항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죠.
그 부산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 않는데 저 이상해. 부산시장도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지사가 민주당이 됐는데요. 강원도 산골에 중국 마약 카르텔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뭐 동해항, 뭐 옥계항 그런 데로 그 마약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뭐 그런 뭐 사건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지방을 전부 다 다장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뭐 한다? 그냥 자기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있으니까는 그 협조하는 거예요, 그냥. 자, 다 여야 한통속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요, 여당 야당 의원들 전부 다 죽여야 될 겁니다. 저거는 감옥이 아니고 다 죽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배신했고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들 출세를 위해 가지고 뻔히 부정선거인 거 알면서도 개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지금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싸그리 다 죽여야 될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전국에 100에서 200만 명 가량 되는 중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요. 지금 한국에 한 100에서 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무비자로 들어온 애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만 명 됩니다. 이제 중국이 북한을 이제 점령하러 내려오면은 전국에 한 200만 명 가량 되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폭동 이렇게 불지르고 하겠죠. 마약 갖다 뿌리고 전국의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수방관을 하면서 한국은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한국군은 북한으로 진격을 못 하겠죠. 아니 내전의 폭동 진압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포콘 원 발령으로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하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우려하는 거는 전라도 쪽이 많죠. 그러다 보면 전라도 쪽에서 이 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색출하고 하다 보면 전라도 쪽이 엄청나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그냥 다 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인지 그 뭐 전라도 사람인지 그 어떻게 구분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전라도 애들이 전라도에 중국 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소탕 작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전라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중국하고 손을 떼야 된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가족 몰살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전쟁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이재명은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육사 해체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오면 육군이 밀고 올라가고 또 만주까지 여차하에 밀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 육군이므로 육사를 사실상 해체해가지고 북한을 중국에 내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개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국방장관한테 육사 장성 이전 정면 제안을 했다. 전남 미래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다. 육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장성의 상무대 이전 뭐 유럽 검토한다고 하는데 육사 총동창회 육해 공군 사관학교 조속 통합 반대한다 하는데 이재명은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에게 위협적인 한국 공군과 한국 해군을 해체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육사 회사 공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을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방첩사를 해체해가지고 한국군의 각종 군사 기밀이 중국에 넘어가도록 뭐 그렇게 다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국방부에서 전쟁기념관에 뭐 국방부 뭐 이런 애들 다 중국에 연수 보내가지고 애들 완전히 항미 원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병신을 만드는 거죠. 그 작업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약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폐지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마약이 무방비로 한국에 깔리도록 비호하고 있으면 북한과 중국의 마약 조직이 돈을 벌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도에 중국 마약이 대거 유통되고 제주도 사람들이 모두 마약에 취해 죽으면 그때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장악하면 되겠죠. 제주도는 중국군의 군사적 요충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마약 전담 부서를 폐지했고 검찰청을 해체했고 마약 수사 예산을 삭감을 했고 뭐 그랬죠. 마약 수사 못하게 막았죠 민주당이.
자, 학교 주변에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 학원가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마약으로 모두 병들게 해서 한민족의 씨를 말리는 작업을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일본, 뭐 필리핀을 뭐 킬레브로 묶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요, 제일 먼저 문재인이가 북한에 그 USB에다가 군사 기밀 담아가지고 넘긴 것들,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뭐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여적죄로 문재인이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을 사형시키지 못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되치기가 당하게 될 거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를 안 하겠죠.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그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던 게, 처음에 지지율이 높고 할 때, 그럴 때 비상계엄을 했으면은 그럼 그때는 국민들이 그 지지를 하죠. 그리고 문재인이 잡아들으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뭐 문재인이 잡아들이고 그랬으면은 되는데, 그 총선 치고 한동훈이하고 내 싸우고 하다가 총선 지고 뭐 의사들하고 1년 내도록 싸우고 지지를 다 까먹고 지지율이 거의 뭐 10%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이 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딱 타이밍이 되니까는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 그 담화문을 듣고서도 보고서도, 아니 그러면 문재인이는 왜 안 잡아들였어?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그 민주당 쪽하고 짜고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기 그 문재인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뭐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신뢰를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지? 문재인이는 왜 손 안 대고 뭐 그러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을 갖다가 그 사형을 못 시키면요, 국민들이 또 신뢰를 안 하고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중국과의 인터넷망을 먼저 차단해야 되고요. 한국 내 중국인 한 100에서 200만 명 되는데 모두 강제 추방해야 됩니다. 조선족도 귀화할 사람은 다 귀화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은 그 중국인입니다. 그냥 귀화할 사람은 다 넘어왔어요 벌써. 일자리가 순식간에 수십만 개가 생기고요.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면은 그 국산 농수산물들이 잘 팔리겠죠. 그리고 농약, 화학약품에 오염된 그 식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는 무조건 수입 금지시켜야 된다. 그 단기간 내에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해가지고 군인급여를 30% 인상하고 복지를 확충해가지고 지금 군대를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군대 완전히 엉망되는데 그 군대를 떠났던 그 간부들, 직업군인들, 야 다시 군대로 돌아오라고 해야 됩니다. 예. 즉각적으로. 그리고 F-15EX 60대, F-35A 60대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제공권을 장악해야지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자, 한국 공군은 지금 F-15 최신형 119대, F-35A 스텔스기 119대를 최단기간 내에 보유해야지 한반도에서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자, KF-21은요 국산 미사일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산 미사일도 도입 수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공중전에 투입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을 같이 쓰려면은 그 미군이 미사일 재고를 많이 갖고 있죠. 그 같이 쓰려면은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쓰면서 이제 한 10년 시간 벌고 그 안에 한국산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정조대왕급 이지삼을 추가로 18척을 추가로 발주해가지고 최단기간 내에 동시에 몇 척씩 1년에만 몇 척씩 찍어내는 거예요. 뭐 급하게. 그래가지고 기존에 6척 있던 거 해가지고 24척 체제를 만들고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서해상 충돌에 대비해서 9,000톤급 KDDX 구축함 4,000에서 5,000톤급 호위함 등을 대량 건조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전시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남한 지역에 국산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국산 방공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조기에 쏟아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GDP 대비 5%까지 올리면요, 작년 예산으로 보면 한 133조 정도 나와요. 국방비 133조 써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전쟁 납니다. 전쟁. 내가 볼 때 전쟁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 나면은 내일이라도 전쟁 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 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에 친중 쎄쎄 정권이 있으면은 중국이 북한을 밀어버리면은 한미연합군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버튼 길일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믿고 그냥 북한 밀어버리고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내 중국인들 폭동 일으키고 뭐 충분히 가능하게 한 시나리오죠. 마약 갖다 뿌리고 뭐 전국의 여성들 뭐 집단 강간하고 뭐 그런 일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 생겨. 자,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대량 건조해 가지고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면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 그러니까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쏴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해안 근처로 못 오게 하는 그런 반접근 거부 전략을 한국 해군이 깨버리겠죠. 그 중국이 전쟁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복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무슨 뭐 의사들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대통령은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고 문재인이 잡아들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라고 했는데 뭐 의사들하고 뭐 의대 정원이 뭐 몇 명이니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지지율 다 까먹고 사실은 그 옆에 김한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그 노무현 패거리들 그리고 저기 그 문재인이 때 출세한 놈들 노무현 때 출세한 놈들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장관 차관 앉혀놓고 그 행정관 비서관에 앉혀놓고 그런 놈들 붙잡고서 비상계엄을 하니까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는 거죠. 나는 참 그 보면서도 답답하더라. 답답해. 비상계엄 하는 거 보면서도 아니 간첩 새끼들 앉혀놓고 그 회의를 하면 저 정보가 안 새나? 나 그 생각 먼저 했다고. 그래서 아니 저분이 저 쇼하나? 저 민주당 쪽에 정권 넘겨주려고 쇼하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세상 물정이 어두웠는데 이번에 나오면은 지금 대대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지 않으면요 전쟁 납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 그냥 사들여. 무조건 사들이고 한국 군인들 월급 팍팍 주고 저기 안 그래도 지금 그 밖에 지금 실업자들 많으니까 월급 많이 주고요. 야 군대 떠났던 사람 다 돌아와 해가지고 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년까지 인공지능 AI 뭐 로봇 뭐 이런 게 투입이 되면요 지금 일자리가 한 300만 개 정도가 없어진대요. 300만 개가 300만 개를 뭘로 만들 겁니까? 군대에서 돈 풀어 가지고 사람들 끌어당기고 그러고 중국인들 내보내면은 일자리 몇십만 개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면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독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자, 그 미국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에 이인자를 내세워가지고 미국과 수교를 맺게 하고요. 미국이 대리 통치하는 뭐 그런 모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 노동신문에 남한내 간첩 명단을 공개하고 유엔사가 데프콘 1을 발동하여 모두 체포하고 간첩죄로 북한 노동교화소에 100에서 200만 명을 수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북한 교도소 비용을 한국이 북한에 지불하면 되겠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면서 북한 지역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망하는 거지 뭐. 중국의 밑장을 빼가지고 북한에 갖다 박는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립되고 미국 선교사 및 미국 기업들을 투입하겠죠. 그리고 조선 말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포교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 한국은행, 통신, 우편, 방송 등이 이제 북한에도 진출하게 될 거고 탈중국 기업을 북한에 배치해가지고 중국의 저가 제품을 북한산으로 대체하면 미국의 물가도 낮추고 주북 미군 기지를 한국 돈으로 건설하게 만들고 한국 기업이 북한에 가서 이제 건설하고
뭐 그래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동북 삼성과 연해지면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이 흡수된다. 그러니까 그 통일이 되더라도 바로 통일되는 게 아니고 남북한 뭐 한 2, 30년간 텀을 두고서 한국 기업들이 서서히 북한에 들어가게끔 투자를 하게끔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자, 남한 빨갱이들 북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자,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2050년 한국의 소득이 세계 2위가 된다 했는데 8만 1,000불이 된대요. 근데 뭐 가만히 있으면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재명이 있으면요,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도 못 가고 뭐 미국 주식도 못 사고 뭐 그런 일도 있을 거고 지금 부정선거로 이재명이도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뭐 그런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조작할 수 있다잖아. 그럼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선거 결과 조작하고 한국에 있는 국부 싸그리 다 팔아넘기고 뭐 그 짓 안 하겠습니까? 한국군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고 충분히 지금 그럴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중 인사들만 갖다 써야 됩니다. 그 노무현 때 뭐 같이 뭐 했던 애들 그 자기 술친구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 쓰면 안 됩니다. 그 뭔 소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혼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이. 오늘부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뭔 투표지 소리야? 인쇄량.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그 사람은 그 군사기밀 유출로 벌금을 300만 원을 맞은 사람인데 그 같은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하면은 진짜 그거는 참 멍멍이도 두 번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충근 박사님이나 아니면 뭐 최수영 작가니나 뭐 이런 분들 확실한 반공 그 반 공산주의 반 중국 이런 분들만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런 분들만 갖다 써야 된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우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뭐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디크렌 에너지 홍보입니다.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입니다. 이게 디크렌 에너지가 26가지 한약재를 줄여가지고 이 한약을 달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증류를 한 증류 한약인데 여기 만성피로 기진맥진에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1, 2, 3월 달에 춥고 배고프고 돈 없고 뭐 만성피로에 과로에 감기 몸살에 죽을 뻔했는데 이거 먹어보라 해가지고 이거 먹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커피 잔에다가 한 반 잔 정도 넣고 이제 뜨거운 물 넣고 해가지고 한 잔 쭉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이제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사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장년층들은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닌겔 맞으면은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되죠. 배가 안 고프죠. 마찬가지로 이게 영양분이 26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걸 드시면 식사가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요거 먹고 그 전에 만성피로 때문에 1kg 채 못 걸었다고. 완전 만성피로가 사람 거 잡습니다. 진짜 우울증도 오고 뭐 그리고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지를 못했는데 요거 먹고 나니까 한 뭐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멀쩡하더라. 요거 드시면 좋고요. 1.2리터 한 병, 1.8리터 한 병 선물용도 있고 4병들이 한 박스도 있습니다.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 이맑은 오양을 넣어주는데 저거는 허브인데
저거를 마시면 속이 확 내려갑니다. 예. 저걸 조금씩 드셔야지 이틀에 한 병 정도 드셔야 됩니다. 예, 물에 타가지고. 근데 저는 저거를 생수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심장이 무리가 오더라. 그리고 MD 저널에도 실렸는데요. MD 저널은 의학 전문 월간지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이고요. 여기에 영문하고 한글로 실렸는데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예. 주문 전화가 05-632-2358번입니다. 요거 꼭 드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꼭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